어르신,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면 19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냥, 그렇지 뭐, 괜찮아.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가요? 혹시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핑 돌 때는 없으신가요? 우리는 평생 감정을 숨기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화살은 결국 내 몸을 향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도 딱히 이상은 없다는데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개운치 않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증상.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통증들의 원인이 사실은 갈 곳 잃은 감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심리 연구가 브레네 브라운의 책 아틀라스 오브 더 하트를 통해 엉킨 실타래 같은 내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감정 단어는 몇 개나 될까요?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보통 이 세 가지로 퉁치고 맙니다. 그런데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말합니다. 언어는 감정의 우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요. 허리가 아픈지 무릎이 아픈지 정확히 알아야 치료하듯이 마음도 정확한 이름을 불러줘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에 자녀들이 온다고 하면 몸이 바빠지죠. 이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감정은 압도감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상태고, 압도감은 내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라면 쉬면서 하면 되지만 압도감이라면 무조건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회복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대처법도 틀리게 되죠.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 심장이 두근거리시죠? 이건 공포일까요? 불안일까요? 공포는 눈앞에 호랑이가 있을 때 느끼는 생존 본능입니다. 반면 불안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공포는 도망치면 해결되지만 불안은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시니어들이 겪는 건강 염려증은 대부분 공포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이때 책에서는 아주 명쾌한 해결책을 줍니다. 불안할 때는 사실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몇 %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고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바꾸면 뇌는 즉시 차분해집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아서 계속 움직이지만 어디로도 데려다주지 않습니다. 친구분이 자식 자랑을 하거나 좋은 곳으로 여행 간 사진을 보낼 때 솔직히 배가 좀 아프시죠? 이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일까요? 부러움일까요? 질투는 내가 가진 것을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부러움은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친구의 여행이 부럽다면 나도 여행 계획을 세우면 되지만 질투라고 착각하면 친구를 미워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원망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원망은 내가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고 느낄 때 생기는 분노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나올 때가 바로 원망의 신호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원망을 부러움의 일종이라고 분석합니다. 나는 쉬고 싶어도 못 쉬었는데 며느리는 편하게 쉬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면 그건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니라 며느리의 휴식이 부러운 겁니다. 내 욕구를 인정하세요. 나도 쉬고 싶다. 나도 대접받고 싶다. 이렇게 내 마음을 솔직히 인정하면 남을 탓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밤잠 설치게 하는 것이 바로 지난날의 후회입니다. 그때 땅을 사뒀어야 했는데, 그때 아이한테 모질게 하지 말걸. 그런데 후회와 자책은 다릅니다. 자책은 나는 바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며 내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고, 후회는 그 행동은 실수였어,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라며 행동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자책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건강한 후회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미 지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일에 대한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렸어. 내가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라고 스스로를 용서해 주세요. 후회는 과거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현재의 지혜를 얻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주변의 배우자를 잃거나 아픈 친구가 생기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죠. 힘내라는 말도 상처가 될까 겁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정이 아닌 공감입니다. 동정은 불쌍하게 여기며 거리를 두는 것이고, 공감은 나도 그 마음 알지라며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말합니다. 어떤 말로도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 섣불리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이런 말보다는 그냥 밥은 먹었어,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는 순간이 참 많죠. 손주가 대학 가서 자랑스럽지만 이제 자주 못 보겠구나 싶어 서운하기도 하고요. 브레네 브라운은 이를 비터 스윗, 달콤 쌉싸름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정은 우리가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 없는 기쁨은 가볍고, 기쁨 없는 슬픔은 절망적이지만 이 둘이 섞일 때 인생의 깊은 맛이 납니다. 반대로 노년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멸입니다. 쳇, 내까짓게 뭘 알아. 이렇게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의 품격도 갉아먹습니다.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경멸이 싹 트면 그 관계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불평을 하세요. 하지만 인격을 모독하는 경멸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자기 비하가 될 수 있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이 말하는 진짜 겸손은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동시에 나는 너보다 못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땅에 발을 단단히 딛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을 만드는 진짜 겸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우신가요? 외로움은 단절의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괴로우면 외로움이고,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어서 편안하면 고독입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비결은 바로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정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평생 써보지 않았으니까요. 외국어를 배우듯이 감정 언어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내 마음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섭섭함이었구나. 오늘은 설렘이었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됩니다. 감정을 세분화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화병이라는 말이 있죠. 억누른 감정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감정을 말로 뱉어내면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수다 떠는 할머니들이 장수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표현은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감정은 바로 만족감입니다. 만족의 어원은 충분히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한 끼, 창가에 비친 햇살, 건강한 두 다리,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기 70대 김 여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화병이 나서 매일 가슴을 치셨대요. 그런데 이 감정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엔 화가 나면 소리를 질렀는데 이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 당신이 그 말을 하니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서운해요. 그러자 남편분도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셨답니다. 오늘부터 작은 수첩 하나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 자기 전 내 기분을 적어보세요. 좋았다, 나빴다 말고 구체적으로요. 아침엔 불안했지만 오후엔 안도했다. 친구를 봐서 반가웠지만 헤어질 땐 쓸쓸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면 웬만한 시련이 와도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감정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더 깊고 풍부해지는 과정입니다.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슬픔, 내 두려움, 내 기쁨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팔딱거리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여러분이 느낀 감정 단어 하나를 딱 하나만 적어보세요. 평온함, 그리움, 무엇이든 좋습니다. 쓰는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